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40대 임신하는 법, 임신하기 힘든 시대를 살피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 시대적인 원인도 있죠. 뭐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력 단절의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 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임신이 될까 하는 이런 불안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현대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환경 독소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지용성 독소, 미세 플라스틱,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뭐 농약, 벤젠, 자일렌, 톨루엔, 스틸렌, 스티로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난 세상이라서 우리 시대를 플라스틱 시대라고 불리는 지질학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래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땅을 파서 보게 될 때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다는 거예요. 녹지 않고. 그만큼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지용성 독소들이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임신은 호르몬 장기고, 호르몬 장기들은 지방을 주로 쓰는데 지방 독소들이 몸에 들어오면 이런 호르몬 장기들을 교란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혈액 검사, 그러니까 질병 검진에서는 그 간 검사를 해도 독소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GOT, GPT 검사 이런 것들은 몸에서 간 세포가 파괴가 될 때만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지 A형, B형, C형 바이러스, 아니면 내가 뭐 며칠 금식을 했어,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열심히 했어, 안 좋은 거 안 먹고 건강한 식단을 막 했어,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남아서 몸을 해독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독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빼도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1kg이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지방 그 1kg 속에 엄청나게 많은 지방 독소들이 숨어 살고 있다가 그 지방들이 이제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독소들이 몸에서 배출돼 나오는 과정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숨어있던 독소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그거를 해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거든요. 뭐 그런 환경 독소의 문제도 있고, 사회가 점점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요즘엔 또 뭐 AI화 이렇게 돼서 일자리도 줄어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항진생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생 상태로 이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성분들이. 근데 아이는 싸우는 몸에는 들어서지 않습니다. 마치 그건 전투 상태로 사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임신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과 동화되는 편안한 마음과 의식의 리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 잉태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편안한 상태, 그런 부교감 상태 속에 있어야 임신이 됩니다. 근데 시험관을 하게 되면 1차 실패를 했어. 그러면 시험관까지 했는데 임신이 안 되나? 하면서 더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고 임신을 방해하는 내면의 파장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2차로 또 실패하면은 그런 파장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은 임신을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과 생각은 임신에 반하는 생각과 마음의 주파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과 의식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환자분들이 보통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또 보면은 임신이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번아웃이 돼서 오시거든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가 시험관 시술에 쓰는 많은 그 합성 호르몬제들, 주사제들이 호르몬 교란도 일으키고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가 조금 틀어지거나 부정출혈이 있거나 하면은 몸 컨디션 안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력한 합성 호르몬으로 몸에다가 호르몬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번아웃이 심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태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결과지를 내놓죠. AMH라고 항뮬러기한 호르몬 수치를 딱 보여주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말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수치가 너무 낮은데 제가 과연 임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AMH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냥 임신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니까 임신이 되신 분들을 많이 진료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는 거는 지금 환자분의 몸 상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임신을 하려면 성호르몬이 건강하고 추위도 안 타야 되고 수면 리듬도 규칙적이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리고 몸이 일단 생존이 돼야지 생식이 되는데 생존 호르몬
호르몬이 무너져서 이렇게 번아웃이 온 것 자체가 임신이 안 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몸이 기토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독소 해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관을 조급한 마음에 더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뭔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럴 때 차라리 시험관을 좀 기다렸다가 하시고 싶으시면 그때 하셔라 라고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직은 이런 시험관이나 난임을 치료하는 기존의 병원 치료와 그다음에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몸을 만드는 치료가 분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시험관을 하기 전에 내 몸이 정말 건강해져서 임신을 하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도 최상이고 생리주기도 딱딱 맞고 잠도 잘 자고 피로하지도 않고 에어컨 바람 쐬도 춥지도 않고 그런 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관을 하면서 계속 그 강력한 합성 호르몬들로 인해서 몸이 자꾸 힘들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몸의 데미지도 커지고, 그 데미지가 마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각인시켜서 점점 임신이 되지 않는 어떤 주파수를 자신도 모르게 발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애를 쓸수록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 창작이라는 것은 이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근데 창작이라는 것은 높은 뇌파수,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그런 애쓰는 마음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뇌파도 낮고 차분한 마음에서 내가 허용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게 창조적 활동, 창조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창조 활동 중에 하나가 잉태와 출산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애쓸수록 되지 않는 거예요. 애쓰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나는 것을 허용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돼야 임신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반복된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것만 보지 말고 큰 흐름을 보고, 과연 내가 큰 흐름에서 지금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인가, 그런 마음 상태인가, 임신을 하려고 막 전투하고 애쓰는 상태인가, 아니면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 새로운 생명을 허용하는 상태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주변에 난임 때문에 아니면 반복된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명을 몸 안에 잉태하고 자라는 것을 허용해서 다들 인생에서 가장 기쁜 행복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닥터진이었습니다.